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는 시간 생활상담 강아라입니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새 희망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안고 2023년을 맞이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재산의 문제는 건강과 함께 나아가 가족의 분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혹시라도 많은 삶의 무게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파산법 김영석 변호사님과 함께 조금의 희망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1월 5일 목요일, 오늘은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카톡 아이디 FM877, FM877 열려 있고요. 또 뉴저지 생방송 전화 연결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십니다. 347-925-0066, 347-925-0066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십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채널 보이스 오브 뉴 라디오 코리아 통해서 방송 실시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해 인사 먼저 네, 드려야 될 것 새해 복 같아요. 많이 새해 복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연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떡국도 맛있게 드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김영석 변호사님 방송을 쭉 들었는데 오늘은 새해도 되고 해서 변호사님께서 쭉 써주셨던 책을 살짝 덮고 다시 챕터 1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네,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변호사님이 처음에 이제 어떤 문제들을 다루고 계시는지 네. 먼저 잠시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주로 저희가 맡고 있는 케이스 대부분이 파산과 관련된 또는 채무와 관련된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파산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부채 조정, 그 다음에 또 몰기지를 못 냈을 때 몰기지 조정, 그 다음에 채권 채무 관계. 그러니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과 갚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 간의 분쟁. 제가 채권자를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채무자를 또 도와드리기도 그렇군요. 하고, 네.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파산을 하시는 분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반대편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분도 도와드리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네. 양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드시겠어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네, 각자 그 클라이언트 그 손님의 네. 입장에 따라서 또는 손님의 그 최대 이익을 위해서 뭐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떤 그 권리를 위해서 네. 제가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도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네네. 피해를 보신 분들을 많이 도와드리는 편이에요. 노동법이라 하면 뭐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항이나 네네네. 이런 걸 들고 변호사님을 찾아가면 네. 도와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돈 문제만 하신 예. 그것도 돈이 포함이 되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권리라든지 돈이라든지. 예. 그렇군요. 변호사님께서 이제 뉴욕이랑 뉴저지 사무실인데 그 왔다 갔다 네네,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를 쪼개서 예, 다니시나요? 일주일을 이제 이렇게 나눠서 약속에 따라서 이틀 가기도 하고 하루가 뭐 3일 가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네, 그래서 우리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님께서는 뉴욕과 뉴저지에 사무실 갖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모든 일 또 함께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요게 가장 궁금했어요. 이제 특별히 뭐 사업을 하시거나 회사를 경영하시는 이렇게 특별한 분들이 아니시면 이 문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큰 근심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요 문제가 좀 있는데 카드 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 좋을까 싶어요. 그 크레딧 카드를 많이들 갖고 계시고 쓰고 계시고, 네네. 그것 때문에 또 부담도 느끼고 하시는데 이제 크레딧 카드가 사용은 편리하고 또 네. 크레딧 스코어라고 이제 신용 점수를 높이거나 네. 이런 크레딧 스코어를 이제 유지하면서 이익도 보죠. 이익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자율이 낮아지는 거죠. 만약 론을 그렇죠. 얻거나 네. 자동차를 사거나. 네. 그래서 안 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책임감 있게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이제 책임감을 떠나서 사실 요즘은 경기가 어렵고 또 생활이 어렵고 뭐 수입이 줄고 실직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네. 크레딧 카드 빚이 원치 않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한 5천 불이 넘으면 막 모든 신경이 네. 이제 글로 쏠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큰일 났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만불 예. 넘어가요. 쉽고 예. 만불 넘어가다 보면 2만 불, 3만 불 되기가 쉬운데 그 어. 이유 중에 하나가 크레딧 카드의 이자율 때문에 있습니다. 네, 이자율이 뭐 네. 19%도 있고요, 29%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연체가 될 시에 그죠? 연체는 이제 아예 안 내는 그러니까 거고, 돈을 예, 미니멈 페이먼트를 낸다는 얘기는 그 최소한 금액만 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 금액에 대해서 30%, 25%를 그래서 자꾸 뿌는구나. 예, 매달 다 갚지 않으면 네네. 다 못 갚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중 은행의 뭐 이자율 이런 거 다 떠나서 네네. 뭐 은행의 론도 뭐 6%, 7% 하는데 30% 가까운 이자율은 정말 어려운 굉장히 높은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 미니멈 페이먼트만 열심히 해도 네. 줄지 않아요. 거기 아마 스테이먼트 아. 보시면 다달이 오는 그 스테이먼트를 보시면 크레딧 네. 카드 스테이먼트요. 거기 보면은 미니멈 페이먼트만 했을 경우에 몇 년 걸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수십 년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미니멈 페이먼트만 해서는 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하다가 이제 찾아오신 분들이 많은데 미리 본인의 수입과 감당할 수 없는 크레딧 카드 빚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사실 고민보다는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야 뭐 아차하면 뭐 이제 7,000불 넘어가고 이런 건데 네.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많이 쓰신 분들은 금액이 엄청나죠. 그렇죠. 예, 제가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크레딧 네네. 카드 빚이 10만 불이 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와. 크레딧 카드 빚이 특히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아니 근데 그거를 한도가 되나 봐요. 그게. 크레딧이 좋은 분들 많죠. 어. 예, 그래서 이제 경기가 나빠지기 전서부터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은 신용 점수가 높고 그래서 뭐 한도액도 10,000불, 20,000불인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네. 이제 계속 잘 갚다가 최근에 이제 어려워지니까 못 갚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핸들할 상황을 넘어섰다. 네네. 그럴 때 변호사님을 찾아가면 네. 변호사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그렇게 끝까지 가기 전에 예, 정말 핸들하기 힘들 정도가 되기 전에 먼저 오시는 게 좋아요. 플랜을 세우시기. 맞아요. 네. 플랜도 함께 세워주시나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재정 플랜을. 재정 플랜이라고 좀 그렇습니다만 크레딧 카드 부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제 그렇군요. 수입의 변화가 있다든지 수입이 줄었다든지 했을 때 그 어떤 방법으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 순간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렇게 찾아가시면 늦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을 잘 드리죠. 들으세요. 이제 내가 과부하다. 나는 이거 큰일 났다. 그때 찾아가시면 늦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이거 큰일 나겠는데 할 네. 때쯤에 그렇죠. 변호사님 찾아가면 그럼 제가 이제 채무 조정이나 파산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파산을 할 수밖에 없다라든지 또는 그 찾아오신 분의 경제 상황을 보고 파산이 가능하다, 좀 어렵다. 사실 모든 사람이 파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말씀도 드리고 또 부채 조정의 장단점이 뭐고 그래서 그런 플랜을 말씀을 드리죠. 옵션을 드립니다. 이런 옵션이 그렇군요. 있다. 저는 변호사님 제가 그 오기 전에 공부하면서 채무 조정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서 네네. 저는 이제 뭐 돈 못 받는 거 막 이런 거 관리를 해주시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돈을 못 내는 쪽이 맞죠. 채무니까요. 예, 채권 조정이면은 아마 채권. 채무는 이제 채무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군요. 크레딧 카드 회사하고 상담을 이제 니고시에이션하고 세틀먼트를 해서 좀 줄인다든지 또는 앞으로 나눠서 낸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거고요. 네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파산과 채무 조정은 크게 장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 일단 파산은 빚을 안 내는 걸로 가는 거예요. 전혀. Nothing. 안 내는 걸로 가고 내가 10만 불이 있더라도 안 카드 내는 빚이 쪽으로. 파산 신청을 하고 그게 잘 해결이 되면 하나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네네. 그러나 만약에 10만 불의 빚이 있는 분이 부채 조정이나 채무 조정 같은 얘기인데요. 하면은 네네. 일부를 내야 되죠.
전에는 아. 30%만 내고 나머지 70%를 탕감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봐주진 않고요. 네. 50% 정도를 일반적으로 다 다릅니다만은 탕감해 주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크레딧 카드도 이 사용자의 상황을 이해해서 그래 너는 100%를 낼 수 없는 게 보이니 네. 그럼 50%라도 좀 내다오라고 그렇죠. 손해를 나눠내든, 감수하고서도 이렇게 해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어, 소비자는 그러니까 이 채무를 갚아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크레딧 카드 회사가 모든 허용하는 거는 거를 그쪽에 니고시에이션은 가능하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상황도 얘기하고 왜 어려운 점이 생겼는지 또 파산 가능성도 얘기하고 파산했을 때는 다 못 받으니까 지금 뭐 30% 40% 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산이나 채무 조정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큰 차이점이 채무 조정을 통해서 지운 빚, 뭐 예를 들어서 50%를 지웠고 50%를 냈다면 네. 50%에 대해서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내가 그 웨이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 소득으로 잡히는군요. 일단은 소득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고 이제 회계사님을 찾아가셔서 이제 그것도 면제를 받은 방법이 있어요. 네, 네. 뭐 채무가 너무 많았거나 뭐 재산이 없거나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일단 보고를 하고 네. 그 면제를 받은 신청을 해야 되지만 네. 파산법을 통해서 100% 다 지웠을 때 뭐 얼마를 지우던 간에 그 소득으로 보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파산은 또 네. 보고도 안 해도 된다.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럼 이거는 나라가 책임이 져주나요? 아니죠. 예, 그냥 그 돈은 그냥 파산법은 날아가는 건가요? 연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네, 네. 연방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이용하는 건데 채무자가 탕감을 받은 빚은 채권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파산 제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 다른 사람이 다시 론을 얻을 때 이자율이 높아진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네. 아시겠지만 크레딧 카드 회사가 큰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못 받은 돈을 비즈니스 익스펜스, 그러니까 재해주는군요. 자기들이 이익에서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손해만 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지 않죠. 디덕트를 받죠. 그 그렇군요. 다음에 그 크레딧 카드 회사가 파산 때문에 비즈니스가 안 된다면 계속하지 않겠죠.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파산 통해서 못 갚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비즈니스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미 생각해 보세요. 파산하는 분도 30% 되는 이자를 얼마 동안 갚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안 갚는 분은 그렇죠. 없거든요. 노력을 그렇죠. 하다가 그러니까 이자의 수익은 이미 어느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일부가 파산하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회사의 어떤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이제 사회적으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웃에 껐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도 이제 피해를 보는데 네. 파산 제도가 뭐 구약 성경에도 써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네. 네네. 파산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 채무를 탕감받은 분이 파산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실패하면 파산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네. 평생 갚아야 된다면 누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파산을 통해서 빚을 지워주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고요. 소비가 발생하고요. 네. 사회에 오히려 도움을 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냥 빚을 갖도록 놔두면 면제를 안 해주면 그분이 평생 열심히 갚겠습니까? 하면 어차피 그렇죠. 더 버나 안 못할 버나 거 그냥 포기하게 될 그럴 수도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파산의 순기능이 있군요. 있다고 얘기가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너무 흥미롭습니다. 오늘 김영석 변호사님 처음 뵙는데 너무 흥미로운 시간 갖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은요. 카카오톡 아이디 FM877 또는 뉴저지 스튜디오 347-925-0066으로 연락 주세요. 저희는 도와주시는 분들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유,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난 내 셀폰 전화도 잊어버려. 100세 인생,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치매입니다. 세종 뇌보감 출시. 세종 뇌보감은 우리의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뇌의 보약입니다.
세종뇌보감으로 치매 예방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 치매 예방, 백세 건강, 세종 뇌보감. 703-256-7671 703-256-7671 세종 바이오텍. 한남친 금주의 핫세일 총각무 열무 풋배추 3개에 1불 99 코이모 고구마 박스 8파운드에 17불 99 블루제이 사스만 만다린 22파운드 박스에 39불 99 한국산 싱고베 7과 8과 각각 29불 99 샤론 단감 9피스 박스 13불 99 언제나 신선한 제품이 가득한 한남체인.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특별 기획 최고급 프리미엄 고급 투어로 초대합니다. 왕의 숙소부터 최고급 웰리스의 정수, 파크로시까지 아름다운 기억을 선물합니다. 신라시대 야경, 근대거리, 지리산, 한려해상 국립공원, 청보리 물결 일렁이는 가파도섬, 진해벚꽃 군항제까지. 특별기획 최고급 프리미엄 고급 투어 인생 맛집 노팁 노옵션 노쇼핑 봄꽃 축제 단 1회 3월 30일 가을 단풍놀이 단 1회 10월 26일 문의는 동아여행사 투어코디 신라여행사 맨하탄 워커힐 여행사 지금 문의 주세요. 여보, 우리 어머님 메디케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 써니림 에이전시에게 전화해야죠. 풍부한 경험으로 메디케어 AB 신청부터 궁금한 모든 사항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맞춤식으로 무료 상담해준대요. 오, 그래 맞아. 내 친구와 지인들도 무료 상담 받으라고 해야겠어. 써니림 에이전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대표 전화 718-359-2244 718-359-2244 메디케어는 대표 선수 써니림에게 믿고 맡기세요. 우리들의 변호사 이재은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승소의 귀재 최고의 경력 수많은 승소 단연간의 법정 승소 경력과 강력하고 확실한 전문성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201-346-3800 346-3800 j115.com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생활상담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위성범 통증병원 최신 장비와 오랜 임상으로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주사요법을 한 곳에서 교통사고 메디케어 일반보험 취급합니다. 잉그로드 클립스와 노르드에 위치한 위성범 통증치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략을 세워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김광수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성심성의껏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해드리는 김광수 합동법률사무소.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전품목 할인 판매를 플러싱 159가 매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채취한 생산삼과 한인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지금 바로 플러싱 159가 장석군의 천종산삼으로 오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채무조정, 모기지 조정 등 가장 어려운 시기에 김영석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파산이라면 김영석 변호사. 뉴욕 오피스 61-43 186가 프레시 메도우에 위치해 있고요. 718-939-0700번입니다. 뉴저지 오피스 460 버겐블루버드 팰리사이드 파크에 있는 체이스뱅크 빌딩에 위치해 있고요. 수익 넘버 230번입니다. 201-585-0700 201-585-0700입니다.
이 시간 궁금한 사항 FM877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뉴저지 스튜디오 전화도 있어요. 347-925-0066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십니다. 또 유튜브 채널 빨리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네, 그래서 앞에 질문에 제가 또 질문이 네.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채무 조정이나 이런 거를 소액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10,000불 미만 이런 그럼요. 것도 정말요. 그래서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다음 질문은 제가 이제 건너 분께 이제 요청을 받았어요. 이거를 꼭 김영석 변호사님이 나오시면 한 번만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 뉴저지 한 식당에서 근무 중이시라고 해요. 근데 그 식당에서 한 20년 넘게 근무를 하셨는데 사장님이 이제 돈이 급하다고 하셔서 현금으로 이제 10,000불이 넘는 돈을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오래 함께 일을 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주셨겠죠. 근데 이제 장사가 이 식당이 뭐 가게도 옮기고 뭐 이러면서 장사가 힘들어져서 이번에 일을 그만두게 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돈은 꼭 갚아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계시대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뭐라도 그러니까 저 같은 무지한 사람도 돈을 줄 때는 뭘 써야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가까이 오랜 기간 지내시다 보니까 이제 그냥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이 경우에는 그 뭐 카톡 메시지라든지 문자라든지 또 전화 내용 중에 돈을 빌렸다는 거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으면 준 것으로 빌려준 것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한국처럼 뭐 차용증 뭐 이런 게 쓰면 좋지. 쓰면 그렇죠. 좋지만 없다면 이제 카톡 내용이라든지 문자나 전화 내용 중에 뭐 빌렸지만 못 갚겠다. 그러니까 뭐 못 갚는 건 둘째치고 빌렸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내가 돈을 줬다라는 증명. 본인이 돈을 줬다는 거는 100번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요. 빌려 간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온 말은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듣는 쪽으로 해서 말을 하는 걸 얘기를 듣고 예를 들어서 뭐 12,000불 꼬간 거 갚으라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못 갚겠다라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 채권 채무 관계는 뉴욕이나 뉴저지에서는 스테이트마다 다 다릅니다만 6년 안에 소송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잘 해결하려고 구두라든지 여러 가지 편지라든지 이걸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는 정말 일반 시민이에요. 그냥 모범 시민? 그래 세금은 잘 내니까 모범 시민이라고 하죠. 모범 시민인데 제가 이제 어서 듣기로는 컬렉션 에이전시라는 게 있다. 돈을 받아주는 데가 있다. 이거를 제가 또 어서 들은 것 같거든요. 그 컬렉션 에이전시는 이제 일반적으로 채무를 있을 때 돈을 달라고 편지를 보내는 정도로 끝나는 거고요. 소송은 그렇군요. 컬렉션 에이전시에서는 하지 않죠. 만약 컬렉션 에이전시에 변호사가 있어서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문제가 있는 데고요. 그렇군요. 변호사하고 컬렉션 에이전시가 같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긴 그냥 에이전시군요. 일을 대행하거나 뭐 이런 일을 그렇습니다. 해주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고 그 정도고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15,000불 정도는 이제 뭐 작은 법원에서 하고요. 뉴저지라면 이제 스페셜 시빌 파트라고 하는 그 정도 금액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절차가 간단하고요. 개인이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좀 힘드니까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는 거잖아요. 저지먼트라고 하고 이겼을 경우에 모든 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뭐 저쪽에서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증명을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줬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 빌려갔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 돈 안 갚았다는 것도 입증을 해서 이기면 판결을 받고요. 저지먼트. 그래서 판사가 명령하죠.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 권한은 이제 20년 동안 유효하고요. 그러면 20년 안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게? 20년 동안 계속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없으면 못 받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제 채무자가 이제 채무자 얘기를 채무자가 재산을 형성하거나 차가 있거나 본인 명의로 또는 뭐 월급을 받거나 은행에 돈이 있거나 재산 뭐 부동산이 있다면 저지먼트를 걸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라든지 뭐 뱅크 레비라고 차업
또는 월급차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아, 근데 정말 좋으신 분이길 바라보지만 만약에 나쁘신 분이라서 입을 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진짜 힘들겠네요. 그렇죠. 증명을 그래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빌려줄 때 차용증뿐만 아니라 사실 차용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을 통해서 다 지워집니다. 차용증에 관련돼서 채무채권 관계는 그러니까 담보물도 잡아두는 게 좋고요. 그런 거를 네. 이제 종이에다 써서 담보물도 종이에 이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담보물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공증? 공증이 아니고 이제 퀴즈쇼인가요? 카운티나 네, 시리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그렇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귀중품의 네. 담보 첫 번째 설정자는 나다라고 알려줘야 오. 제가 그걸 등록을 안 하면 네. 또 돈을 빌리면서 그 같은 물건으로 담보를 요다가도 주면 또 할 수 예.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레코드를 등록을 한 사람한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 등록은 빌리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서 빌려준 사람이 등록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사인을 동의를 동의를 받으면,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담보를 줄 테니까 네.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네. 그 담보물이 이미 여러 개의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담보물 설정이 얼마나 돼 있는지를 보는 거죠. 아, 이미 그런 것도 볼 수 네, 있어요? 네, 수십 개 담보물이 설정돼 있으면 그렇죠. 1순위 있는 사람부터 가져가고 남은 돈이 있어야 받아가는 우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뜻으로 빌려주신 거는 분명히 보이는데 그렇죠. 다시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네. 그 끼고 있던 반지라도 하나 여기다 넣고 돈을 네, 진짜로. 주지. 네. 예. 못 받을 가능성은 항상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개런티가 없죠. 지인과 동거래 하지 마시면 제일 좋겠지만 담보물 설정과 네. 그다음 보증인. 보증인 그분 말고 네. 또 다른 사람, 재정적으로 튼튼한 사람이 그 보증을 서주면 뭐 보증이라고 하죠. 보증 쓰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것처럼 그걸 써달라고 하는 거죠. 뭐 가족이라든지. 아, 뭐. 여기도 있군요. 그래서 만약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못 갚으면 두 번째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보증인이죠. 그럼 퍼스널 개런티라고도 하고. 이런 모든 절차나 이런 거를 변호사님께 가면 되나요? 그렇죠. 예, 서류들은 뭐 흔하게 뭐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예, 간단하게 네. 만들어드리면 그걸 갖고 계시면 네. 그나마 안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돈을 빌리실 일이 있으면 김영석 변호사님께 빌려 줄 때, 줄 때, 받을 때 마찬가지고. 그렇군요. 그런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해주시는군요. 그럼요. 전화번호를 저장해놔야 될 거예요. 그렇군요. 정말 이분 사연을 예. 잠깐 이제 광고가 나가는 시간에 변호사님과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소송을 하시고요. 예. 만약 그 이제 사장님이 돈을 네. 빌려간 사장님이 파산을 하시더라도 네. 파산이 안 되는 그 원인 몇 가지가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의지가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안 된 사람이 돈을 빌린 경우에는 네. 예, 뭐 파산해서 안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네. 크레딧 카드를 빚이 이미 꽉 찼고 네. 실직한 지가 오래됐고 예를 들어서요. 네. 매달 1,000불씩 쓰다가 네. 이제 파산할 생각으로 한 달에 10,000불씩 크레딧 카드를 썼을 경우에는 마음 먹고. 예, 그때는 크레딧 카드 빚을 못 지웁니다. 그 10,000불에 대해서는. 와. 마찬가지로 이 사장님이 이미 채무를 많이 발생시켰고 네. 비즈니스상 돈을 갚을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갚겠다고 약속하고 빌렸으면 단순히 그냥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게 아니라 네. 고의로 발생시켰다고 사기. 볼 수도 뭐 사기까지는 고의성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한국과 여기는 다른데요. 네, 네. 갚겠다고 약속하고 못 갚은 걸 사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요? 예, 예. 한국은 고의성이 있으면 사기인데.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고의성이라고 여기서는 고의성을 보여줄 때는 반드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했었어야 돼요. 네. 오늘 정말 그 무엇보다도 제가 막 땀을 흘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영석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와주시는 분들 만나고 이제 질문 이어서 가볼게요. 60억 불 보상,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속한 뉴욕 최대 사고상의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담요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세종 송보감.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세종 송보감. 쌩쌩 돌아라 하하. 세종 송보감이잖아. 그렇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천연 솔잎을 원료로 서울 약사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혈관 청소, 혈당 조절, 걱정 끝. 703-256-7671 703-256-7671 세종 바이오텍. 가족과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최신 코비드 백신을 접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자주 밀접한 실내 연말 모임을 한다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신 백신은 중증 질환, 입원, 그리고 심각한 코비드 후유증을 예방합니다. 백신스닷gov에서 최신 백신을 알아보세요. We can do this.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교통사고, 낙상사고, 직장사고 전문 16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로 지금 전해주십시오. 교통사고 200만 불, 300만 불, 1000만 불 승소. 건축 현장 낙상사고 100만 불, 250만 불, 1200만 불 승소. 신분에 관계없이 깨끗한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전문이란 결과가 말해줍니다. 60년 전통의 16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신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718-539-3100번, 718-539-3100번, 16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 처방약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약국을 소개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각종 보험 사용이 가능하며 출입문 바로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 너무 편한 우리 약국. 노던 220가 던킨 맞은편. 우리 약국은 주 7일 오픈합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편한 약국. 우리 약국. 718-229-2001, 718-229-2001. 우리 약국. 믿음 가는 자동차 정비, 착한 가격의 타이어 전문 할인 매장 제네시스 오토타운. 코리안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한 제네시스 오토타운이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자동차에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베이사이드 노던 200가 718-224-6580, 718-224-6580. 생활상담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위성범 통증병원 최신 장비와 오랜 임상으로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 주사요법을 한 곳에서 교통사고, 메디케어, 일반보험 취급합니다. 잉그로드 클립스와 노르드에 위치한 위성범 통증치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략을 세워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김광수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성심성의껏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해드리는 김광수 합동법률사무소.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전품목 할인 판매를 플러싱 159가 매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채취한 생산삼과 한인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지금 바로 플러싱 159가 장석훈의 천종산삼으로 오세요. 718-879-2340, 718-879-2340. 1월 5일 목요일 파산법 김영석 변호사님과 흥미진진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채무조정, 모기지 조정 등 가장 어려운 시기에 김영석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파산이라면 김영석 변호사. 뉴욕 오피스 61-43 186가 프레시 메도우에 위치해 있고요. 718-939-0700 뉴저지 오피스 460 버겐블루버드 팰리사이드 팍 체이스뱅크 빌딩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585-0700번입니다. 제가 그 무슨 이렇게 용감한 변호사님 그런 거 잘 안 보시죠? 유튜브? 이렇게 한국에서 사건 사고 해결해 주는 막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요즘에. 아, 예, 그런 거 즐겨 보는데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랑 이야기 나누는 네. 게. 그래서 아무튼 앞에 분은 만약에 그 돈을 빌려가신 분이 아직 사업을 진행 중이시라면 변호사님을 한번 꼭 만나보는 거를 저희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분도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서류 미비자신데 이제 미국 시민권자분과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비즈니스를 경영을 하시다가 남편분이 이제 사고로 먼저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같이 경영을 하고 뭐 직원들도 자기 얼굴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얼굴은 알지만 비즈니스 서류에는 본인의 이름이 하나도 들어간 게 없는 거죠. 네네. 하지만 이제 건물주 쪽에서 이제 렌트비가 밀리고 이러니까 독촉이 시작되고 네. 막 이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서류에 이름이 안 올라가 있는데 나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라고 네. 하셨어요. 먼저 뭐 아까 서류 미비자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서류가 신분이 없어도 파산은 가능합니다. 이 텍스를 뭐 보고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 없는데도요? 앞으로 EIN 넘버라는 거, TIN 넘버만 받으면 네네. 그건 이제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어. 소셜 넘버가 없어도 네. 파산이 가능해요. 신분이 없는 건 둘째치고 네네. 소셜 넘버가 없어도 파산이 가능합니다. 어. 전혀 묻지를 않아요. 신분에 대해서는. 뭐 아이디가 아무것도 없어도. 아이디는 여권은 있어요. 그 여권은 그죠. 예. 대한민국 국민이실 테니까 어느 나라 여권은 있겠. 그다음에 그 신분이 없어도 네네. 파산이 가능하고 파산으로 인해서 나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는데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예, 현재 뭐 그렇군요. 영주권자인데 파산하면 시민권을 받는데 어렵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민 변호사는 아니지만 네네. 시민권자랑 결혼했을 때 임시 영주권을 이제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배우자가 이혼하거나 사망한 네. 경우에도 계속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거나 하는 과정이 있어요. 시민권을 받거나 하는 과정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민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시고요. 네네. 그 다음에 리스에 이름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오너도 아니면 네네. 렌트 못 낸 거에 대해서 배우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이분은 그냥 심적으로 네. 이제 아는 얼굴들이 자꾸 자기한테 돈 네. 얘기를 하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가게를 문 닫았다면은 계속 네네. 운영하실 게 아니라면은 네. 뭐 렌트 밀린 거에 대해서 본인한테 편지를 하거나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네네. 법적으로 낼 책임이 없죠. 그럼 만약에 이 돌아가신 남편분이 직계 가족이 없으시면 네. 그런 뭐 빚은 그분의 파산 탕감을 이분이 다 돌아가신 분은 파산을 할 수가 없고요. 네. 돌아가셨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진 거고요. 근데 그럼 그다음에 그 빚이 뭐 직계 가족한테 가거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국이랑 다르네요. 한국도 제가 한국 변호사는 아니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네네네네. 한국도 그 상속을 포기하면 빚이 안 넘어와요. 맞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상속 여기는 포기가 아예 있죠.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서로게이트 콜트라고 해서 네네. 그 유언장이 있던 없던 그 과정을 하는 법원이 있는데 특별한 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면 네. 채권자들한테 연락해서 채권자들이 가져가고 남은 게 있으면 받는 거고요. 권리가 채무가 넘어오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이랑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내고 나서 남은 돈이 있으면 가져가는 건 자유고요. 그렇죠. 예. 내고도 남을 돈이 없으면 뭐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예. 전혀 대신에 배우자한테 채무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넘어가진 않는다. 네네. 와, 이것도 배우네요. 네. 그리고 요건 또 제가 모범 시민인 제가 궁금한 건데 비즈니스가 망한 거랑 네. 파산이랑은 또 다른 별개 개념이죠. 문제죠. 비즈니스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 네네. 그냥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비즈니스 액티비티, 비즈니스 영업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그게 하나 있고요. 네. 문 닫은 거죠. 문 닫고 그렇죠. 그냥 가게 나온 거고. 네. 두 번째는 그걸 디솔루션이라고 하죠. 디솔루션이라고 해서 네. 폐업 신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회계사를 통해서 주정부에 폐업 신고를 해야 네. 세금도 내고 해서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폐업 신고가 되는 거고요. 네. 문 닫고 나온다고 해서 폐업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만 닫고 나오신 분이 있고 폐업 신고까지 하신 분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 회사의 책임, 코퍼레이션, 잉크나 콜프로 끝나거나 LLC로 끝나는 회사의 책임은 네. 오너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스 계약서에 회사로만 책임이 돼 있고 네. 테넌트로 그 이름이 오너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하지 않는 한
회사가 오너의 문을 책임이 닫으면 아니구나. 오너한테 오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 건물주들이 리스 계약할 때 회사 이름이 테넌트로 들어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보증을 쓰라고 항상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회사는 왜냐하면 문 닫으면 끝이니까.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리스를 보시고요. 리스에 뭐 돌아가신 남편께서 이름만 돼 있으면 네, 예, 남편분은 돌아가시니까 상관이 없고 네. 리스에 이름이 안 올라가 있는 배우자는 절대 책임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민을 10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네. 정말 바보처럼 살았군요. 저는 오늘 모든 이야기가 다 처음 듣고 그런가요?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볼게요. 그 뉴저지에서 네. 커스텀 주얼리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대요. 네. 그런데 이제 거래처에서 뱅크럽 신청을 해서 미수금이 한 10,000불이 넘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안 받고 계속 지내시다가 이제 네.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 작은 돈이지만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다시 생각을 하셨나 봐요. 파산한 시점이 조금 됐나 보죠. 네, 못 받은 지 꽤 되셨대요. 파산한 거 거래처에서 파산한 지가 예. 뭐 몇 년 됐나요? 한 2년. 예.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산을 신청하고 이제 주얼리 업체니까 네. 이제 쇼핑몰 같은데 가다 보면 그 주얼리 간판이 걸려 있더래요 또. 비즈니스 계속 하는 예. 그래서 네. 어떻게 된 건가 이거를 자꾸 적은 돈이라 그러네. 예. 요 돈을 받으려고 다시 시도를 해봐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일단은 그 파산을 했다 하더라도 네. 사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재산을 은닉하거나 법원에 거짓 서류를 내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내서 한 파산은 취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 기간이 1년으로 짧긴 합니다만은 지금 언제 얼마큼 되는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다음에 네. 이제 회사는 네. 파산할 수 있는 챕터라고 하죠. 네. 7장, 뭐 11장, 13장 많이 네, 들어보셨겠지만 네, 네, 회사는 네. 7장과 11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7장은 문을 닫고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는 거고요. 완전히 완전 파산이죠. 예. 1 11장은 비즈니스를 계속 하겠다는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조정을 통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있죠. 뭐 비행사라든지 뭐 자동차 회사들이 네. 파산 신청을 하고도 계속 그 회사 이름이 살아있는 이유가 네, 맞아요. 구조 조정을 통해서 채권자들과 채권단과 그 그룹이죠. 협상을 통해서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플랜을 세우고 법원이 그걸 허락하면 구조 조정이라는 5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졸업하면 그걸 끝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완전 파산 챕터 7을 한 것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네네. 11을 했다면 11장을 했다면 비즈니스를 하는 게 맞는데요. 네네. 7장을 하고 계속해서 다시 그 이름으로 그 숨겨둔 뭐 물건을 팔거나 하는 거는 불법. 예, 사기죠. 거죠. 사기고 그거를 은닉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저희가 뉴스에서 뭐 그 유명 옷가게 뭐 자동차 회사, 항공회사, 뭐 영원한 20일이란 옷가게 예. 그런 거 이제 파산 신청을 했지만 우리는 쇼핑몰 가면 그 옷가게 옷들을 아직도 살 그렇죠. 수가 있고 그게 챕터 11장을 한 거고요. 7장을 했으면 무조건 다 스탑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 경매에서 다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큰 기업들은 11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네. 누가 파산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파산한 회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파산 이런 것들 한번 보셔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채권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채권자의 변호사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파산했다는 편지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파산했다는 법원의 편지를 받을 때 그냥 덮어놓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읽어야 돼요. 그거를 변호사한테 가져가서 이 내용을 물어보시고 파산 신청서를 검토하게 하고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듣기로는 그 사람이 뭐 집이 있었는데 자녀한테 줬다라든지 또는 뭐 물건을 어떻게 했다라든지 이렇게 뭔가 알고 계시다면 더욱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법원에. 그래서 그 빚이 안 없어지도록 그 파산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면 그 트러스티라고 이 파산 케이스를 맡아서 조사하는 사람이 지정이 되거든요. 그 사람과 연락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조사를 해서 뭔가 회수할 재산이 있는지, 뭔가 감춰둔 재산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죠. 맞아요. 이게 저희가 날라오는 우편물들을 그냥 늘 그냥
아니 그리고 글씨를 왜 이렇게 조그맣게 쓰는 거예요? 이런 공문서들은 미국에서 오는 공문서 글씨가 너무 조그마니까 네. 그냥 늘 덮어두는데 또 한 그러지 가지는 마시고. 또 공문서가 너무 그 광고가 너무 공문서 같아서 맞습니다. 마치 특히 이제 채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채무 조정이 다 된 것처럼 네. 한 달에 뭐 500불, 200불, 300불만 내면 모든 크레딧 카드 빚을 다 몇 %로 깎아주는 것처럼 네네. 법원 뭐 독수리 문장 네, 그리고 막 지금도 바코드도 있고요. 막 그려져 예, 있고. 마치 이렇게 돼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이거는 광고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속아서 돈을 우와. 보내고 크레딧 카드가 다 해결된 줄 알았다가 우와. 나중에 그 업체도 파산하고 어머 없어집니다. 어머. 그럼 돈을 받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잘 보시고 잘 변호사님. 모르시면 네, 예, 들고 변호사님께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분도 만약 이제 다시 받으셨던 서류를 꺼내 보셔서 네. 이제 읽어 보시고 변호사한테 변호사님 물어보셔야죠. 이게 변호사님을 어떤 파산인가, 챕터 몇 장이고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예. 네, 변호사님을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요 문제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 같아요. 이제 모기지 문제인데 이제 네. 사람들이 케이스가 너무 다 다르잖아요. 네네. 뭐 싱글맘, 싱글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사는 방향이 다른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가지고 그렇죠. 모기지 페이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또 담은 5년이라도 10년이라도 낸 게 아까우니까 이걸 좀 지키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킬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바라는 분도 있고 아니면 네.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그러나 네. 방치하는 것이 제일 안 좋고요. 아. 예. 법원에서 편지가 오거나 은행에서 도와주겠다가 편지가 오는 걸 다 무시하면 네, 네. 이 집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뭐 전혀 들여다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과연 파산을 하고 쇼세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또는 모기지 조정, 로언 마디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네. 그걸 신청하는 게 옳은 건지 사실 기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거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집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모기지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 전화해서 그러시는데 네. 그럴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은행을 통해서 조정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건 뭐 개인이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빚을 결국은 집을 포기한다거나 집을 뺏길 가능성이 포클로즈 액션이라고 하죠. 집을 네. 강제 차압하려고 하는 소송이 시작이 되면 네, 네. 집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바로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소송에 대응을 하면 법원에서도 중재위원회가 열리고 네. 예, 법원을 통해서도 중재, 그러니까 론 마디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찬스가 있고 또 하지만 쇼세이라는 돈이 없는데도 지킬 수가 전혀 인컴이 없는 경우는 어렵지만 힘들고 같이 사는 가족 본인의 네네. 책임이지만 자녀의 수입이 있다거나 네. 테넌트의 렌트를 받는다거나 테넌트로부터 네. 그런 경우에는 지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풀페이로 모기지를 페이먼트를 못 하더라도 뭐 인컴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일어날 수도 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상황을 설명을 하면 은행이 네. 그 돈을 내는 시기를 늦춰주거나 네. 또는 일부 내지 않도록 해주거나 네. 또 이자 적용을 안 하거나 여러 가지 플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께서 모든 걸 다 아시지 않는 한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네, 문제거든요. 네, 파산과 쇼세일과 포클로즈 액션과 론 마디피케이션 다 섞여 있고 네, 나중에 그 탕감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 세금을 파산을 통해서 탕감받는 건 다 소득세 안 냅니다만은 네, 네. 은행이 모기지 밀린 걸 안 받을게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소득세로 보게 될 때가 옵니다. 예, 그래서 어느 거를 먼저 해야 될지 파산을 먼저 할지 쇼세를 먼저 할지 이것도 다 듣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 미국에서는 진짜 변호사님 연락처를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든지 개인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만은 네. 잘못된 정보도 더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정보를 잘못 선택하시면 오히려 네네. 예. 그러니까 막 그 댓글에 뭐 어디 뭐 사무소 이래서 막 댓글도 남겨놓고 이런 것만 믿으시고 네네.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늘 어떤 문제가 닥치시면 변호사님을 꼭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는 게 손해를 줄이고 그렇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질문은
이거 질문 변호사님이 제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2013년에 챕터 7을 신청을 하셨었대요. 네. 그래서 디스차지가 됐다고 이제 다 받으셨고, PC 다 탕감했군요. 네, 네. 그래서 올해가 이제 딱 2023년이니까 10년째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사업을 준비를 하시려고 네. 론을 신청을 하셨는데 거절을 당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일반적으로 크레딧 뱅크럽시한 기록은 크레딧 리포트에는 10년이 나옵니다. 네, 네, 네. 10년은 그거는 저도 없어지는데요. 알고 있어요. 네. 그러나 10년 동안 뭘 못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제 손님 중에는 2년 뒤에 크레딧 스코어가 700점이 넘어서 2년 만에 다시 쌓으신 거예요? 네, 크레딧 카드가 보통 1년 안에 다시 나옵니다. 오. 소액만 나온 걸 완전히 다 갚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크레딧을 쌓아 나가면 차도 무이자로 산 분도 있고 3년 뒤에 집을 몰기지를 얻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마다 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네네. 지금 10년 됐지만 그 사이에 크레딧을 좀 쌓는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아, 그게 중요하군요. 예,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파산하면 크레딧이 낮아지니까 네. 크레딧 교정을 해야 된다. 그것도 편지 많이 예, 오는 예. 거 근데 봤어요. 그거는 네. 사실은 크레딧 리포트는 나쁜 기록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법을 만든 거라서 있는 기록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서 교정하는 거는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입니다. 그거 우편물 예, 진짜 그래서 많이 갑자기 오거든요. 스코어를 높이기 위해서 크레딧 스코어를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뭐 거짓말로 은행에 뭘 보낸다든지 네. 또는 다른 모르는 사람과 크레딧을 조인트로 엮어서 돈을 내고 쓰고 하면서 이게 다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교정해 준다는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정도 있고 잘못된 걸 기록을 나쁜 기록이 아니라 나쁜 기록이지만 정확한 기록은 놔두는 거고요. 네네. 나쁘든 좋든 잘못된 기록, 내가 쓴 크레딧 카드가 아닌데 연체된 게 나오면 그걸 네. 교정하는 건 진짜 교정이 맞는데 네. 정확한 기록인데 나쁜 기록을 허위로 없애려고 하는 거는 사기죠. 대부분은 거기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처럼 파산을 신청하시고 다음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카드를 소액이라도 쓰고 갚고 하셔서 네. 크레딧을 좀 올려놓으면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한 군데서 론이 거절당했더라도 뭐 그렇죠. 다른 은행에서 네. 리미트 한도액의 30%만 쓰고 매달 갚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적을래요. 예. 리밋에 30%만 쓰고 그러니까 3,000불이 한도액이면 한 달에 1,000불까지만 쓰시고 다 갚고 이런 식으로 하면 리밋에 스코어가 제일 빨리 30%를 올라갑니다. 쓰고 네. 그러니까 갚고. 계속 갚고 예. 오. 다 갚아야 됩니다.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들으셨죠? 카드 한도액의 30%를 쓰시고 그 다음 달에 그 30%를 다 갚고 네. 이러시면 이제 크레딧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요건 또 저의 그 모범 시민의 질문인데 10년이 지나면 파산했다는 사실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나요? 보통 크레딧 내가 리포트는 거짓말 해도 돼요? 크레딧- 나 그런 적 없다. 막 이런. 거짓말 하시면 안 되지만 크레딧 리포트는 네네. 아무나 떼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동의해서만 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파산을 한 기록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아하. 물론 법원에서 설치를 해보면 알 수 있지만 법원에 설치하는 과정이 쉽지도 않고 네네. 누가 가서 누가 파산했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크레딧 파산한 기록은 일반적으로 직장 인터뷰할 때도 안 물어보고요. 네. 전혀 지내시는데 문제가 없군요. 어디 신문 광고에 나오는 거, 신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다만 다른 이제 은행에 뭘 신청할 때 파산한 기록이 있는지를 성실하게 기록은 하셔야죠. 표기는 하셔야 됩니다. 뭐 론 네네. 신청이나 이런 걸 네, 하실 그거는 때 하실 때는 하지만 그게 크게 뭐 좌우를 시키진 하는 않는다. 은행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이후에 집도 사고 자동차도 리스하고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 오히려 파산한 사람한테 론을 줄 가능성이 있지 파산 안 하고 빚이 많이 쌓이는 그러네요. 사람들은 아예 가능성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파산한 지 몇 년이 지나면 네네. 회복이 돼서 론도 하고 정상적인 일반 경제 활동, 비즈니스하거나 은행 어카운트를 소유하거나 하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파산을 네. 하든 안 하든. 뭐 주택 구매하거나 뭐 그러나 이제 론을 빌릴 때 크레딧 카드를 얻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쌓아 나가면 회복이 됩니다. 10년까지 안 기다려요. 그렇군요. 2, 3년 안에 많이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이분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크레딧을 회복을 시켜 두셨다면 만약에 한 은행에서 안 되셨다면 이제 서류 들고 다른 은행으로 이제 여러 그리고 시도를 시큐어드 크레딧 카드라고 해서 네네.
돈을 디파짓 한 금액만 쓸 수 있는 카드, 크레딧 카드가 있어요. 데뷔 카드는 아니고 크레딧 카드인데 네네. 1,000불 넣고 선불 한도에서 쓰는 거죠. 그것도 그렇군요. 30%만 쓰고 갚고 하시면 되죠. 네, secured 크레딧 카드라는 게 은행마다 있습니다. 와, 오늘 정말 여러 가지로 제가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분들 질문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파산법, 채무조정, 모기지 조정 등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는 김영석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 생활상담 청취자분들과는 이제 2023년 첫 방송이셨어요. 우리 이제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개묘년 새해 인사 한마디 새해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겪는 고통이 상상 이상으로 힘듭니다. 본인들은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그것 네.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뭐 가정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특히 경제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현명하게 결정을 하시고 대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감사드리고요. 파산법, 채무조정, 모기지 조정 등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는 김영석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뉴욕 오피스 61-43 186가 프레시메도우에 위치해 있고요. 718-939-0700번 뉴저지 오피스 460 버겐블루버드 팰리사이드 팍 체이스뱅크 빌딩 안에 있습니다. 201-585-0700번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영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활상담 강아라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